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힘드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달들은 각기 특징들을 갖죠. 구설이나 약세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재물운이나 또 성취운이 길하게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소띠들의 재물복은 음력 4월, 즉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입니다. 4월달 운세 형국이요.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품는다고 하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죠.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 또 신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금전과 재물 쪽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이런 달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겠죠. 여러분께서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이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죠.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에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또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런 달들은 구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세 예측이 이렇게 지금처럼 길하고 좋은 운으로 그렇게 나올 때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좀 적극적인 행동과 전략을 세우시면 좋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동안 받지 못한 외상값이라든지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도 이런 달에는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때는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하시게 되면 좋죠. 운이 길하다는 것은 그런 행동만으로도 이런 때에는 운이 여러분에게 좀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운세 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좋은 운세도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운세 대응이 병행될 때 결과가 더 낫다는 얘기죠. 음력 5월의 운수도 아주 길하죠. 특히 재물 쪽으로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세인데요. 5월달 운세가 작선연탈의 운세입니다.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12달 가운데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또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그렇게 좋은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런 달에는 부동산 매매라든지 그동안 투자해 놓은 곳에서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달이죠. 결국 이런 작선연탈의 이런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어떤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의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 차이점인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는 그래서 다른 운세에 예측된 여러 가지 어떤 운세보다는 좀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예를 들어 작선연탈의 이런 왕성한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혹은 뭐 연애나 애정의 어떤 그런 운 또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수익에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운세 등도 바로 이 작선연탈의 운세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소띠들에게 5월이라는 길한 운세가 지나고 음력 8월이 되면 귀인의 도움이 있는 그런 운세인데요. 위아복모의 형국이죠.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형국인데요. 결국 여기에서 어머니라는 것은 귀인이기 때문에 귀인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은 결국 금전과 재물 쪽에 그런 어떤 운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음력 8월도 간접적인 금전 재물복의 발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달이죠. 음력 9월 운세는 이제 직접적으로 1년 12달 가운데 소띠들한테 가장 금전의 어떤 운, 금전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 돌아오는데요. 수륙천금의 형세죠.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목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혹은 수입,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말하는데요. 제법 좀 돈의 규모가 있는 그런 돈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에 또 사기를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어떤 운세의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숨어 있다고 이해하시고 늘 좀 신중하고 현명한 그런 운세 전략을 생각하신다면 참 좋겠죠. 소띠들에게 재물발복을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력 9월달 수륙천금의 운세인데요. 여러분이 운세 책을 들으실 때 좀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좀 길한 운이 예측이 되면 그런 달은 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특히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뭔가 실속 있게 모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었다면 항상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운이 또 어떤 운인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어떤 연속으로 길한 운들이 들어올 때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아주 큰 재물운 다음에 인간 구설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돈거래 같은 거는 아주 유의하셔야 되겠죠. 빌려주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액수를 떠나서 결국 금전, 돈, 재물로 인한 손재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11월 달도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상간유수의 형국인데요. 상간유수의 형국이라는 것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런 달도 결국은 재물복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어떤 운들이 풀리는 이런 운세 예측이 나올 때는 금전이나 인간관계가 같이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결국 운세작용이라는 게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함께 동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운세 전략이 예를 들어 막혔던 인간관계 혹은 막혔던 재물이 좀 트여지는,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이렇게 길한 운세가 예측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운세를 좀 대응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막혔던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그동안 좀 소원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시기, 여러분들의 운들이 좋은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좀 가벼운 안부만 전하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좀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대화가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좀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물꼬를 트이는 그런 역할까지만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좀 가볍게 유지하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리는 운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좀 그동안 받지 못한 외상값, 물품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던 그런 일들까지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문자나 전화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풀리는 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요사이 그냥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감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정말 매출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운세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런 상승 운이 재물발복의 어떤 좋은 운들이 좀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소띠들 올해 운수, 재물운 아주 좋죠. 특히 5월달, 양력 5월달, 바로 이달이죠.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 운부터
본격적으로 재물발복의 시작을 하는 그런 형국이 펼쳐질 텐데요. 무엇보다 또 연말 운도 아주 좋았죠. 결국 내년 정축까지도 이런 어떤 운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제가 운세 설명하면서 가끔 드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매달 달의 운이라는 것도 초하룻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운세가 금전 재물 쪽으로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 내년 상반기도 아무래도 음으로 양으로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올해 소띠들 중반기 이후로 중반기 하반기 아주 기대되는 그런 어떤 재물발복의 운세 형국이었고요. 간단히 재물운과 재물복 들어오는 달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또 소띠 여러분들 재물 운세 전략을 각자 세우실 때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운세 예측대로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각종 알찬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